네, 이번엔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 지점으로 또 자리를 옮기셨군요. 이서구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몸값이 비싸지니까 자꾸 옮겨 다니시는군요. 자꾸는 아니고요. 이번에 네. 처음에 옮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IBK 투자증권 분당 지점. 네. 네, 많은 분들이 계시던데. 네, 심상훈 지점장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현상 부장도 있고. 네, 지점이 좀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한번 해보죠. 일단 기존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정리를 좀 해볼까요? 지난주에 추석 연휴로 인해서 쉬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한 주가 지나갔는데요. 전반적으로 저희 포트폴리오에서는 좀 이렇게 약간 눌리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 다들 아시겠지만요. 지수 전체적으로는 20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은 종목별, 특히 중소형주 코스닥의 움직임이 활발했던 결과였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은 잠시 한 종목씩 살펴보겠습니다. 슈프리마 지난 시간 2주 전이죠. 말씀을 드렸는데 잘 올라가다가 좀 이렇게 후반에 뒷밀리면서 오늘 좀 많이 밀리면서 마이너스 3%. 한진해운이 되게 아쉽습니다. 1차 목표가 달성하고 2차 목표가로 높여놨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섰네요. 빼실 생각은 없습니까? 이거는 좀 이따 이제 한 종목씩 살펴봤을 때, 볼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유니슨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2% 수익, 현대산업 같은 경우 약간 손실로 들어섰는데 마이너스 5.7%, CJCGV가 예상대로 히트작이 나왔죠. 예, 그로 인해서 8%의 수익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는 수익 전체가 약간 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오늘 특징적으로 좀 봐야 되는 종목 한 두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서 계속 드리죠. 지난 시간에 신규로 말씀을 드렸었던 슈프리마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요. 전반적으로는 지문 인식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 모멘텀거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후 지금 제자리에서 거의 횡보 흐름입니다. 약간의 오늘 밀리면서 오히려 마이너스권으로 오늘 현재 밀리고 있는 양상인데요.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크게 보시죠. 크게 보시면은요, 이 1년여의 박스권을 인제 돌파한 상황에서 정배열 인제 시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되어 있는 21선에서의 물량 소화 과정으로 보시고 오히려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슈가 되는 종목입니다. 한진해운 왜 하락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요, 중국과 유럽 이 지역을 오가는 운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미주 노선은 상당히 좋은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기관의 매도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증권사 두 군데에서 레포트가 좀 나왔었는데요. PBR 1배 이하 영역, 그리고 전반적으로 웅진그룹에서 좀 이렇게 작은 문제가 좀 돌출됐었죠. 그로 인해서 우려감이 좀 있었다라고 얘기가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14,000원 이하 근방에서는 PBR 1배 수준 이하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오히려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보유 관점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좀 공격적이라면은 손절선 12,500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를 정확하게 지킨다면 오히려 저점 매수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접근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변화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 신규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포트폴리오 5종목에서 한 종목을 제외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을 선택적으로 한 종목 제외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향후 전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죠. 건설주 전반적으로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유동성 문제가 웅진그룹으로부터 나타난 이후에 일주일년 계속 밀렸거든요. 건설주가요. 그로 인해서 단기 상승 추세를 타는 듯 하다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없잖아 있는데요. 다만 여기에서는 오히려 손절선을 지키고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서 반등이 들어오면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주 금리 결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부분이 화두가 된다면 건설주 역시 한번 튕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도보다는 오히려 보유 관점. 다만 손절선으로 25,500원 선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그 선을 지나치지 않는다면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포트폴리오에서는 신규 종목 한 종목을 모멘텀 종목으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현대산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5종목이었어요. 네. 슈프리마, 한진해운, 유니슨과 현대산업, CJCGV. 네. 여기서 현대산업은 일단 뺀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종목은 네. 다 보유 관점 유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전략을 이제 다시 어떻게 잡고 가볼까요? 참 힘듭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종목을 이제 쫙 돌려보면은요. 삼성전자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IT에서도 삼성전기라든가 제일모드 이런 종목은요. 연일 하락을 하고요. 고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낙폭이 큽니다. 그 반면에 다른 종목들은 어떠냐? 업종 대표주들 전반적으로 힘을 못 쓰고 있네요. 그 이유는 당연히
뭐 지금 지수 삼성전자로 꽉 붙들어 매면서 2,000포인트에서 오가면서 지금 기관 같은 경우 외국인 같은 경우 다른 쪽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중소형주 특히 코스닥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업종 대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 박스권으로 저는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잠시 차트를 보시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죠. 자,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종합주가 지수. 야, 이렇게 큰 갭이 생겼습니다. 이거 엄청난 상승 모멘텀 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는 1950포인트 지지는 거의 확실시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로 다만 다들 아시다시피 모멘텀 거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나올 거 다 나왔다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 자금이 아직까지는 유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업종 대표주 1950에서 2050에 박스권으로 보시고 접근을 하시되 지금 잠시 여기 코스닥 지수를 잠깐 보시면은요. 역시 돈을 벌려고 하는 주체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역시 개별주 장세로 보시고 중소형주에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전략 1주, 2주 정도의 모멘텀 거리를 형성한 전략적인 접근이 이원화하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늘도 한 종목 종목했죠. 준비했습니다. 종목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어떤 종목인지 들어볼까요? 지금 지수 전반적으로 업종 어느 게 과연 좋냐, 뭐 정유화학 좋냐, IT 좋냐, 건설 좋냐, 전반적으로 다 좀 불투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도 기관도요, 소위 배팅, 돈 들어가는 구석이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틈새 시장에서 나타나는 것은 역시 모멘텀 거리가 있는 종목별 장세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바이오, 신약 개발 이런 방면에서 즉 지수와 연관성이 없는 종목에서 한 종목을 찾아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동아팜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동아팜텍 신규 종목이라서 많이들 잘 모르실 종목인데요. 지금 신규 상장 이후에 쭉 한번 밀리면서 좀 이렇게 제대로 이슈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는 것이 있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남성한테 희소식인가요? 뭐 이렇게 정력하면은 많이들 좀 귀가 번뜩 뜨이시죠? 바로 이 회사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 이걸 미국 FDA 승인 신청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놓고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전립선 비대증,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상당히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됩니까? 소위 돈이 몰리는 구역인데요. 이 치료제의 상용 기대감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임상 3상은 이미 발기부전 치료는 완성된 상태고요. 미국 FDA 신약 허가 신청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는 바는요. 비아그라, 레비트라 이 두 가지가 지금 최고봉을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임상 실험 결과 약효 지속 시간이 8배 이상이랍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상당히 귀가 번뜩 뜨이실 것 같고요. 그리고 부작용, 과거 비아그라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아프다든가 심장이 뛴다든가 이런 부작용이 있었는데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아서 이것이 신약 허가 신청이 완료가 된다면 내년부터 상용화가 되는데요. 상당히 좀 히트 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작년에 신규 종목으로 되다 보니까 현금 유입이 됐겠죠. 시가총액의 절반 수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에 대한 기대감까지 합한다면 역시 저평가 영역으로 생각을 해도 될 만한 그런 요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동아팜텍 그로 인해서 지금부터 서서히 내년 초반까지는 신약 허가 나올 때까지는 그 기대감 모멘텀이 아직도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점 대비해서는 좀 이렇게 한 4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더블 이상 난수시세거든요. 그러면 차트를 보시면서 밑바닥에서는 얼만큼 올랐나 한번 보시죠. 자, 주봉의 흐름입니다. 소위 원형 바닥이라고 하는데요. 내려갈 때 줄줄줄 서면서 한 두세 달 바닥을 치는데 다시 이렇게 급등이 아니고요. 원형 바닥형이죠. 이렇게 원형 바닥형일 때는요. 소위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한번 눌러줍니다. 그때가 마지막 매수 기회를 보는데요. 이 주봉 상태에서는 5주선이 항상 저점 매수 타이밍이 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매수 타이밍을 보는 종목으로 보시는 것이 맞겠고요. 일봉에서 보면은 더더군다나 원형 바닥이라는 거 아시겠죠? 크게 N자형 패턴으로 올라가는 급락도 있지만은요.
원형 바닥형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21선 유지 상승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점 매수 구간으로 지금부터 삼아봐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에서는 이 종목 23,000원 초반대 정도면은 편입 가능하다라고 놓고 보고요. 목표가는 1차적입니다. 또다시 한번 올라서고 모멘텀 거리가 정말 이슈화가 된다면 3만 원을 강하게 뚫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1차 3만 원 선으로 목표가를 제시하고 손절가는 짧게 잡겠습니다. 21,500원. 만약에 여기가 이탈된다면 상승 추세 단기적으로 이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키고 투자에 임하신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자, 이 발기부전 치료제는 정력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에 오남용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제가 의학적인 전문 지식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앞서 타 제품보다는 약효 지속이 8배 이상. 이건 사실 너무 정력제로 오인이 될 수 있어서 좀 그렇죠. 네. 네. 하여튼 약효가 뛰어나다. 이런 부분으로 요약이 될 것 같고 동합 함택에 대해서 오늘은 포트폴리오에 신규 편입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전략, 소속부를 좀 병행하셨는데요. IBK 투자증권 분당 지점의 이서구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